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새로운 MPV 모델로 재탄생한 스타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2.2 디젤 사양이고요. 스타리아는 7인승, 9인승, 스타리아 라운지와 11인승 일반 모델로 구분됩니다. 가격은 디젤 3인승 카고 기준으로 2,726만원부터 시작되고요.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이 최대 4,135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베이스 3,275mm로 구성되고요. 보시다시피 전폭과 전고가 거의 동일한 박스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비교해도 전장, 전폭, 전고에서 각각 105mm, 75mm, 20mm, 휠베이스가 75mm가 더 여유로우니 크기 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어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앞서 티저 이미지 공개 당시부터 우주선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기존 스타렉스의 승합차 이미지는 벗어난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직사각 형태의 입체적 패턴 메쉬 그릴과 8개 아이스 큐브 타입 풀 LED로 구성되었고요. 전면 범퍼 가니쉬와 사이드 미러, 도어 핸들의 크롬으로 멋을 낸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기존 세미 보닛 타입이 아니라 보닛에서 루프로 이어진 라인이 하나의 면처럼 처리된 디자인이 이색적입니다. 이쪽에 대형 라이트 헤드램프가 장착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아이스 큐브, 이게 약간 사각 얼음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이스 큐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스 큐브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 이 위쪽이 방향지시 등 2개로 들어오는 점등 방식이고요. 앞쪽 그릴은 굉장히 좀 터프한 이미지를 띠고 있네요. 예, 하단 그릴도 그렇고, 요 밑에 쪽 범퍼도 위쪽 그릴이랑 비슷한 이미지를 띠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 손바닥 하나가 딱 차지할 정도의 큰 현대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면서 앞쪽 보닛과 하단부 그릴을 나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측면부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슬라이딩 도어 개폐 방식도 눈에 띕니다.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키를 갖고 있으면 키로 무선으로도 개폐가 가능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의 LED 테일램프가 세로로 길게 연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오닉 5에서 느껴지는 미래차 디자인도 엿보이는 구성이고요. 참고로 스타리아는 향후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탱크는 하단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뒤쪽 문이 통으로 다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는 이제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3열 구성이기 때문에 뒤에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뒤쪽에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시트를 간편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쪽 시트랑 뒤쪽 시트, 3열 시트를 모두 접을 경우 플랫한 구성을 띠고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겠죠.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와, 진짜 문짝이 엄청 크네, 뒷짝이. 자, 스타리아 실내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내 높이는 최대 1379mm로 1m 이상의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트 구성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같습니다.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약간 항공기 1등석 좌석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편안한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9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트를 180도 회전하는 스위블링 시트가 적용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9인승, 11인승에는 롱 슬라이드가 적용돼서 운전석으로 시트 밀착 시 960mm, 1080mm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차박으로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1열 센터 패시아 상단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고요. 변속기는 버튼식, 계기판도 우수한 신인성의 디지털로 구성됐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음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성이 향상된 모습입니다. 이유는 이 앞쪽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었어요. 기존의 스타렉스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버튼식 변속기는 기존 현대차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에서 많이 봐왔죠. 그리고 운전대는 약간 아반떼와 비슷한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마련된 부분이, 쪽 계기판은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합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도 달라지고요. 다목적 MPV 모델인 만큼 곳곳에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된 부분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시보드 앞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쪽에는 음료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서도 이런 동전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 하단에도 수납 공간, 도어 쪽에도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죠. 센터 패시아 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도 지금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센터 콘솔 쪽에는 보시다시피 컵홀더 2개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으로도 지금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곳곳에 지금 수납 공간이 마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조석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석에서 이렇게, 아니면 뒷좌석에서 시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네요. 2열 같은 경우는 지금 뒤쪽에 공조장치 버튼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이 루프 쪽 안쪽 마감 소재가 약간 좀 알칸타라 느낌으로 굉장히 보들보들한 재질을 사용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2열과 3열이 저렇게 썬루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이 굉장히 평평한 구성을 띠고 있어서 실내에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파워트레인은 2.2 디젤이랑 스마트 스트림 LPG 3.5 두 가지로 우선 공급을 하고요. 시승차의 경우 2.2 디젤 사양인데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는 44.0kgm을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11인승 기준으로 10.8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에서 좀 주목할 주행 성능 부분을 꼽자면 이제 후륜구동 방식에서 전륜구동 방식으로 바뀐 부분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H-트랙 4륜구동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륜의 기존이랑 완전 다르게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한 부분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실내로 유입되는 디젤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는 일단 이 일반 승용형 모델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게 운전대가 조금 좀 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윙이나 틸트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인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관 디자인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닛에서 루프로 쭉 길게 이어지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도 앞쪽 유리가 굉장히 좀 확 트인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유리가 이제 확 트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쪽 대시보드도 굉장히 크게 큼지막하게 차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실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 시트 위치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건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양쪽 창문이 굉장히 큰 창문이 허리 라인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한 유리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확실히 이전에 그 통통 튀는 판스프링을 사용했을 때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승차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양에서 굉장히 좀 고급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확실히 스타렉스와는 완전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색적이게도 스포츠 모드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좌우측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 앞쪽 디지털 계기판에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카메라가 작동되고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가 그렇게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해상도가 좀 낮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다 보면 스포티한 성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속기 세팅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소리는 크게 들어오는데 스포티한 세팅은 아니고 스마트 모드로 달려볼게요. 주행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주행을 세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운전대의 무게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약간 거의 가벼운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서양에서 ADAS 시스템을 제공할 정도면 이제 현대차에서 정말 이 스타리아를 MPV 모델로 거의 SUV나 세단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양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시트를 지금 제가 제일 낮춰서 주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트 구성이 그렇게 낮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높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고 차체가 좀 일반 SUV와 비교해도 좀 높기 때문에 확 트인 느낌은 좀 드네요. 앞에 차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커브 구간에서는 살짝 좀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롤링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작동이 되고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큼직해서 제 뒤쪽에 위치한 후방 시야각이 거의 완벽하게 확보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필러가 살짝 좀 두껍긴 한데 워낙 이 꺾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서 그런지 앞쪽에 이제 사각도 그다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구성입니다.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있고 이 각진 디자인 때문에 확실히 이 카니발과 비교해서는 롤링이나 이 피칭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주행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부담이 없는 세팅이 아닐까. 이제 요 2열에 앉아서도 승차감을 경험해 봤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요 승차감이 개선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릴렉션 시트는 굉장히 진짜 좀 약간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디젤 엔진은 살짝 좀 거친 느낌이네. 살짝 거칩니다, 엔진음이. 이런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힘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부드러운 세팅의 엔진음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니발이 장악하고 있는 미니밴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사양면에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지만 주행 성능 같은 부분에서는 살짝 좀 카니발하고는 좀 거리감이 갭이 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솔린이나 향후에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요 디젤 세팅으로는 약간 기존의 승합차 이미지에서 주행 성능 면에서는 절대 좀 기존 승합차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구성으로 여겨지네요. 디젤 사양 말고 LPG 모델이나 향후에 엔진 라인업이 더 추가된다면 좀 다른 모델로 주행 성능을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